2016년 회계사 2차 51회 원가회계 문제 3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관리회계 분야의 주요 분야에 대한 독립된 문제로, 여기에서는 제약이론에 의한 최적 제품 배합, 다국적 기업의 대체 가격 결정 및 성과 측정치로서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순현재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이 영상 자료는 원가관리회계 주관식 문제집에 수록된 기출문제를 온에어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회계사 2차 51회 원가회계 과목에서는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원가회계 분야에서 1문제, 관리회계 분야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원가회계 분야에서는 문제 4번에서 연상품과 결합원가 배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관리회계 분야에서는 문제 1번에서 손익분기 분석, 문제 2번에서 표준종합원가 계산, 문제 3번에서 관련 원가 분석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보통 수준의 문제로, 이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 시험은 출제 문항이 제한되어서 출제되지 않은 중요한 분야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동향을 파악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2차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유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3번은 관리회계 분야의 주요 분야에 대한 독립된 문제로, 여기에서는 제약이론에 의한 최적 제품 배합, 다국적 기업의 대체 가격 결정 및 성과 측정치로서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순현재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다음은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분야의 연도별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3번은 관리회계 분야의 주요 분야에 대한 독립된 문제로, 여기에서는 제약이론에 의한 최적 제품 배합, 다국적 기업의 대체 가격 결정 및 성과 측정치로서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순현재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문제 3의 1번에서는 제약이론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제약이론에 의한 최적 제품 배합을 분석합니다. 연속적 생산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기업 전체의 생산 능력을 제약하는 생산 공정 또는 자원을 제약자원이나 병목자원 또는 애로자원이라고 하고, 기업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약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제약자원이 아닌 여유자원은 제약자원의 활동에 종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생산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약자원의 생산 능력에 의해 기업 전체의 생산 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생산 부문의 활동을 5% 연결시킨 다음에 제약자원이 보내는 드럼 소리에 맞추어서 여유공정의 활동을 종속시켜야 하고, 생산 공정의 통계적 변동을 고려하여 제약자원 앞에는 완충재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약이론에 입각한 원가계산 방법이 초변동 원가계산인데, 초변동 원가계산에서는 제조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간주하여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고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키는 반면, 직접 재료원가가 아닌 나머지 원가는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발생한 기간의 운영원가로 비용화시킵니다.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매출액에서 단기의 매출원가로 비용화된 직접 재료원가를 차감하여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또는 초변동 원가 계산 공원이익에서 직접 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판매관리비 등 운영원가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주한국의 대한사업부는 연속적 생산공정인 제1공정과 제2공정을 거쳐 제품 X와 Y를 생산 판매합니다. 연속적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병목공정과 여유공정을 파악하고, 여유공정의 생산활동을 병목공정의 생산활동에 종속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X는 제1공정과 제2공정에서 제품 단위당 1시간의 노무시간이 소요되고, 제품 Y는 제1공정과 제2공정에서 각각 2시간과 1시간이 소요됩니다. 제품 X와 제품 Y의 시장 수요량은 각각 300단위이기 때문에 시장 수요량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제1공정과 제2공정의 노무시간은 각각 900시간과 600시간이고, 제1공정과 제2공정의 최대 노무시간은 각각 700시간과 440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공정이 병목공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목공정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음 1번에서는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할 경우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적 제품 배합을 분석합니다. 정부원가 계산에서는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정부원가를 차감하여 단위당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여기에서는 노무원가가 고정원가이고 최대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단위당 노무시간을 계산합니다. 제1공정과 제2공정의 시간당 고정노무원가는 각각 45원과 75원이고 제품 X와 Y의 단위당 고정노무원가는 각각 120원, 165원입니다. 제품 X와 Y의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정부원가를 차감한 단위당 영업이익은 각각 180원과 75원입니다. 따라서 병목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X를 먼저 생산해야 합니다. 제1공정과 제2공정의 노무시간 중 제품 X 300단위를 생산하는데 각각 300시간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제품 Y에 할당합니다. 제품 Y에 할당된 나머지 노무시간 중 소요시간이 작은 제2공정의 잔여시간이 140시간이기 때문에 제품 Y를 140단위 생산합니다. 제품 X와 제품 Y의 생산량 300단위와 140단위에 단위당 영업이익 180원과 75원을 곱한 영업이익은 각각 54,000원과 1,500원입니다. 제품 Y를 140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된 제1공정의 노무시간이 280시간이어서 미사용 노무시간은 120시간이고 여기에 시간당 노무원가 45원을 곱한 과소배부된 고정노무원가는 5,400원입니다. 과소배부 고정노무원가를 배부한 후에 영업이익은 59,100원입니다. 물음 1에서는 정부원가 계산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계산할 경우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위한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식을 선형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제품 X와 제품 Y의 생산량을 각각 X와 Y라고 하면 목적함수는 생산량의 단위당 영업이익 180원과 75원을 곱한 총영업이익에서 과소배부 고정노무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제약조건은 제1공정에서 제품 X와 제품 Y의 생산에 사용된 노무시간이 7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제2공정에서 제품 X와 제품 Y의 생산에 투입된 노무시간이 4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품 X와 Y의 생산량의 범위는 시장 수요량 300단위보다는 적고 0단위보다는 커야 합니다. 미지수가 2개인 경우에는 제약 조건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프에서 제약식의 조건을 충족하는 실현 가능 영역 중 꼭 지점에 최적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제품 X와 제품 Y의 꼭 지점이 300단위, 140단위인 점에서 영업이익이 59,100원입니다. 물음 2번에서는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할 경우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적 제품 배합을 분석합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를 차감하여 단위당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판매량을 곱한 총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또는 초변동원가 계산 공원이익에서 운영원가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제품 X와 Y의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를 차감한 단위당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은 각각 300원과 240원입니다. 따라서 병목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X를 먼저 생산해야 합니다. 제1공정과 제2공정의 노무시간 중 제품 X 300단위를 생산하는데 각각 300시간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제품 Y에 할당합니다. 제품 Y에 할당된 나머지 노무시간 중 소요시간이 작은 제2공정의 잔여시간이 140시간이기 때문에 제품 Y를 140단위 생산합니다. 제품 X와 제품 Y의 생산량 300단위와 140단위에 단위당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300원과 240원을 곱한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은 각각 90,000원과 33,600원입니다. 여기에서 운영원가인 고정노무원가 64,500원을 차감한 영업이익은 59,100원입니다. 물음 2에서는 초변동원가 계산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계산할 경우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위한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식을 선형 모형으로 나타냅니다. 제품 X와 제품 Y의 생산량을 각각 X와 Y라고 하면 목적함수는 생산량의 단위당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300원과 240원을 곱한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에서 운영원가인 고정노무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제약조건은 제1공정에서 제품 X와 제품 Y의 생산에 사용된 노무시간이 7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제2공정에서 제품 X와 제품 Y의 생산에 투입된 노무시간이 4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품 X와 Y의 생산량의 범위는 시장 수요량 300단위보다는 적고 0단위보다는 커야 합니다.
미지수가 2개인 경우에는 제약 조건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프에서 제약식의 조건을 충족하는 실현 가능 영역 중 꼭 지점에 최적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제품 X와 제품 Y의 꼭 지점이 300단위, 140단위인 점에서 영업이익이 59,100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생산량이 모두 판매되기 때문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최적 제품 배합과 영업이익과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최적 제품 배합과 영업이익이 동일합니다. 물음 2에 의해서는 여유공정에 노무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교육훈련비 5,400원이 발생할 경우 최적 제품 배합과 이때의 예상 영업이익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의 생산 공정 중 제1공정의 여유 노무시간이 120시간이고 제품 X와 제품 Y의 단위당 노무시간이 각각 2시간과 1시간이기 때문에 여유 노무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1공정의 노무인력 중 40시간을 제2공정으로 재배치하면 추가적으로 제품 Y의 생산량을 40단위 증가할 수 있고, 여기에 단위당 재료 처리량 공원이 240원을 곱한 증분수익은 9,600원입니다. 여기에서 교육훈련비인 5,400원의 증분원가를 차감한 증분이익은 4,200원입니다. 문제 3의 2번에서는 사업부 간의 내부 대체되는 중간 제품에 대한 내부 대체 가격을 분석합니다. 이익 중심점으로 분권화된 사업부 간에 제품이 내부 대체되는데, 이러한 제품을 중간 제품이라고 하고, 중간 제품에 부과되는 가격을 대체 가격 또는 이전 가격이라고 합니다. 중간 제품의 대체 가격은 공급 사업부에게는 수익이 되고 구매 사업부에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공급 사업부는 대체 가격을 가능한 한 높게, 구매 사업부는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중간 제품을 사내에서 대체하는 것이 기업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일 경우에 중간 제품이 사내에 대체되도록 유도하는 중간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대체 가격 결정의 핵심입니다. 공급 사업부는 중간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것보다 내부에 대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내부 대체시키기 때문에 내부 대체시키는 것이 유리하도록 최소 대체 가격을 설정하는데, 여유 생산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제품에 대한 증분원가 이상으로 최소 대체 가격을 설정하고, 여유 생산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중간 제품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원가와 증분원가를 합친 금액 이상으로 최소 대체 가격을 설정합니다. 구매 사업부는 중간 제품에 대한 외부 시장 가격보다 낮도록 최대 대체 가격을 설정하는데, 중간 제품에 대한 순실현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K사는 반제품 사업부인 한국 사업부와 완제품 사업부인 중국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사 전체의 세후 영업이익을 최대화하는 대체 가격을 분석합니다. 공급 사업부인 한국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반제품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12,000원이고, 반제품의 생산이 다른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급 사업부인 한국 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완제품 사업부인 중국 사업부의 완제품 판매 가격 48,000원에서 반제품을 추가 가공하여 판매하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가공원가 16,000원, 운송비 2,000원을 차감한 순실현 가치는 3만원이기 때문에 중국 사업부의 최대 대체 가격은 3만원입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소재국의 법인세율이 상이한 경우 다국적 기업 내의 사업부 간 내부 대체 가격은 회사 전체의 법인세가 최소화되도록 대체 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높게,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대체 가격을 높게 결정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이 22%로 낮은 한국 사업부의 이익이 높게 계상되도록 대체 가격을 최대 대체 가격인 3만원으로 설정합니다. 물음 2번에서는 2000X2년도에 중국 사업부가 600단위를 외부에서 반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 중국 사업부가 반제품 600단위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회사 전체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를 분석합니다. 반제품 600단위를 내부에서 대체할 경우 내부 대체 시에 단위당 원가는 3만원인 반면 외부 구입 시에 단위당 원가는 34,000원이어서 회사 전체적인 이익 관점에서 볼 때 외부 구입보다는 내부 대체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업부의 측면에서는 400단위는 내부 대체가 유리하지만 600단위는 외부 구입이 유리합니다. 중국 사업부가 400단위는 내부 대체하고 600단위는 외부 구입할 경우 중국 사업부의 총원가는 2,040만원이기 때문에 총원가 2,040만원을 반제품 1000단위로 나눈 단위당 가중평균 원가는 24,000원이고, 따라서 중국 사업부의 반제품에 대한 최대 대체 가격은 24,000원입니다. 한국 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은 12,000원이고
중국사업부의 최대 대체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사업부의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한국사업부의 영업이익이 높게 계상되도록 반제품의 대체 가격을 최대 대체 가격인 24,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최적 방안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발생기준 회계자료를 토대로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의 자본비용인 최저필수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수년제 가치는 현금 흐름을 분석하여 투자한의 현금이익에서 현금이출액에 대한 현재가치의 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수년제 가치법에서 현금 흐름을 투하자본의 자본비용으로 할인할 경우에 투자한의 수년제 가치는 투자한의 경제적 부가가치의 현재가치와 일치합니다. 이처럼 투자한의 수년제 가치는 투자한의 경제적 부가가치의 현재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수년제 가치가 양수인 투자한을 채택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기업 가치가 증가합니다. 문제 3의 3번에서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수년제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주한국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투자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부의 성과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중심의 성과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비자산의 투자안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투자안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수년제 가치를 분석하고 성과평가 측정치로서의 경제적 부가가치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합니다. 물음 1에서는 신규 투자안의 연도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데, 신규 투자안의 연도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평가계수를 곱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현재가치는 110만 685원입니다. 물음 2에서는 신규 투자안의 연도별 수년금 흐름을 분석하고, 물음 3에서는 설비자산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의 수년제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 회사는 연도별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의 최저필수이익을 차감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하는데, 2000X1년 기초장부가액은 540만원이고 여기에 요구수익률 9%를 곱한 2000X1년도의 최저필수이익은 48만 6천원입니다. 2000X1년도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46만 4천원이기 때문에 X1년도의 세후 영업이익은 95만원이고 여기에 비연금 감가상각비 180만원을 가산한 영업활동 수년금 흐름은 275만원입니다. 2000X2년도 기초장부가액 360만원에 요구수익률 9%를 곱한 최저필수이익은 32만 4천원이고 여기에 경제적 부가가치 44만 6천원을 가산한 2000X2년도의 세후 영업이익은 77만원입니다. 여기에 비연금 감가상각비 180만원을 가산한 2000X2년도의 영업활동 수년금 흐름은 257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2000X3년도의 영업활동 수년금 흐름은 235만원입니다. 설비자산 투자로 인한 연도별 수년금 흐름은 각각 275만원, 257만원, 235만원입니다. 연도별 수년금 흐름에 평가계수를 곱한 설비자산의 수년제 가치는 110만 689원입니다. 설비자산의 수년제 가치 110만 689원은 경제적 부가가치의 현재가치인 110만 685원과 일치합니다. 물음 4번에서는 성과평가 측정치로서 경제적 부가가치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투자안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경제적 부가가치는 수년제 가치와 가장 근접한 성과 측정치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부가가치는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가치창출 측정치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가치는 주주가치를 반영하는 성과 측정치이고 의사결정과 가치창출을 연결시키는 성과 측정치입니다. 반면 경영자가 조작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한다는 문제점과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두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